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간 협력과 비즈니스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은 떠오르는 초강대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다른 나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1대1로는 전 세계의 도로, 항만 및 기타 프로젝트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계획이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자금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국과 우호적이었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경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년간 호황을 누렸던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저축한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지금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매우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외국 기업들이 공장과 사무실을 중국 밖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로 인해 각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인 국가로서 조용히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한국은 삼성과 LG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조선 및 방위 기술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미국과 매우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 기업에서 구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는 긴장 관계가 되었습니다. 인권과 석유 생산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제 규칙 때문에 중국은 서방 국가로부터 최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합니다. 반면 한국은 최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꺼이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는 해군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배를 만드는 데 정말 능숙합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미 사우디의 대형 프로젝트를 도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우디 근로자들에게 선박을 직접 건조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기꺼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의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다른 국가에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로, 발전소 및 기타 중요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모잠비크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곳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건설 작업 이상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와도 돈독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제때에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모잠비크는 한국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4조 원 규모의 대규모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성공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일부 국제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많은 국가들이 현재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중국의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와 평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발전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 중국 또는 다른 국가 등 한 파트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걱정하는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변화 전략은 한국의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더 큰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전문성, 기꺼이 지식을 공유하려는 의지, 신뢰성에 대한 평판이 결합되어 전 세계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송한 파트너로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가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해질수록 안정성과 혁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평범한 한국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더 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음악, 영화,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인기를 끌면서 문화 교류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만큼 책임도 따릅니다. 한국은 높아진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길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국제 협력과 개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분열되고 불확실해 보이는 세계에서 한국의 부상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혁신과 신뢰, 진정한 파트너십에 집중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계속 진화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기 구매처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년 동안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미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두 나라는 가까운 동맹국이었으며 많은 분야에서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국 관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우디 지도자들은 미국의 일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지역 분쟁에서 자신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우디는 무기를 구매할 새로운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우디는 러시아로부터 첨단 미사일을 구매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S-400 미사일 시스템은 적의 비행기와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구매하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무기를 얻기 위해 오랜 동맹국을 기꺼이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미국 지도자들을 걱정하게 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오랜 파트너십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 시스템이 사우디에 들어올 경우 사우디에 있는 미국의 민감한 군사기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조치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많은 옵션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무기를 구매하고 군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중요한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더 많은 돈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무기 중 상당수는 원래 서방 국가에서 나온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사우디에 최첨단 장비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첨단 군사 장비를 만드는데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배, 탱크, 미사일, 심지어 전투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고 다른 국가들이 자체 무기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돕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사우디에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우디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사우디 지도자들은 오일머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전 2030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부에는 자체 방위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사우디가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무기 판매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공장을 설립하고 사우디 노동자를 훈련시키는 거래도 제안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안을 기술 이전이라고 하며 많은 국가가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사우디의 해군력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엔지니어들에게 배를 직접 설계하고 건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군사 장비를 항상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국가와 같은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는 종종 조건이 붙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기 사용에 제한을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치에 너무 관여하지 않고 비즈니스 측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여러 나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발전소, 도로,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좋은 품질의 공사를 제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하여 인기 있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에선 이러한 관계가 단순한 군사 거래 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신도시 건설, 첨단 통신망 구축, 사우디의 원자력 발전 계획 지원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는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옛 동맹국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미국에서 많은 무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많은 프로젝트에서 미국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많은 선택지와 협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를 현대화하고 사우디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석유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국에게도 이번 계약은 큰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고 다른 나라의 더 큰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계 최대 군사 장비 구매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성공은 다른 국가에서도 더 많은 거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맹 관계가 바뀌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은 다양한 글로벌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첨단 기술, 공정한 거래, 다른 나라의 자국 산업 발전을 기꺼이 돕겠다는 의지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현대화와 자립에 대한 열망이 강한 곳에선 이러한 전략이 잘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계속되면서 세계 정치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따라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까요? 미국과 같은 전통 강대국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사우디에서의 한국의 성공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더 큰 거래로 이어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존의 업무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국은 단순한 제품 이상의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체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적응과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특히 기술 및 국방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미국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다소 경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대국이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최근 몇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파트너로서의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해군 강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국의 전문성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모든 종류의 첨단 기술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최첨단 전자제품, 자동차, 심지어 무기까지 만들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한국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파트너와 기꺼이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케이크를 정말 잘 굽는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지금까지 맛본 케이크 중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만듭니다. 그 친구가 항상 케이크만 준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원할 때마다 케이크를 만들 수 있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생각해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것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 제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한국이 기술을 보여준 또 다른 분야는 담수화 분야입니다. 담수화는 바닷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담수가 많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물 공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중국과 협력하지 않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인데 말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최근 몇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그중 일부는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파트너로서 신뢰도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제 규칙 때문에 서구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이 한국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최고를 원하는 국가에 있어 이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실천합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국제 파트너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그룹과 함께 대규모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같은 반 친구 2명이 모두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중 한 명은 약속을 잘 지키지만 종종 제 시간에 작업을 끝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한 명은 말수는 많지 않지만 하겠다고 하면 항상 제 몫을 해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두 번째 사람이겠죠?
이는 마치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각국이 선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은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조선소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해군 개선 계획에 일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선박을 건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 근로자들에게 선박의 유지 보수 및 운영 방법을 교육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실질적인 지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찾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의 능력을 주목하는 것은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소중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로, 발전소 및 기타 중요한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식을 공유하고 현지 근로자를 기꺼이 교육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자체 역량 개발을 돕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을 매우 인기 있는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국가는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얻고 한국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여 해당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다른 나라의 도전과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노력과 기술 공유에 대한 의지가 한국 기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개발과 현대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찾고 있는 국가들에게 한국은 점점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두 나라가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국가와 기꺼이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어떻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진화함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파트너십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큰 돈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부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주택 시장입니다. 수년 동안 주택 건설과 판매는 중국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이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규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기업에게는 정말 나쁜 일이었습니다.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아야 했고 사람들은 쇼핑을 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손실을 입었고 일부는 아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 기업들도 겁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이나 사무소를 개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돈을 벌기 좋은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다른 나라로 사업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 도피라는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즉, 자금이 빠르게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기업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돈을 중국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이니셔티브비라는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도로, 다리, 항구 등의 건설을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많은 국가들이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 국가는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중국의 대출금을 탕감해주거나 갚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애초에 대출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이들 국가 사이에 많은 논쟁과 나쁜 감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로 인해 중국은 업무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를 부양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도움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상황을 빠르게 반전시키기에 충분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국가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나 기계와 같이 중국의 많은 물건을 판매하는 국가들은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협력 방식과 대형 프로젝트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모잠비크 같은 곳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과거에는 중국이 진행했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좋은 성과를 내고 프로젝트를 제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대신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은 다른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는 방식도 재고해야 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쉽게 빌려주던 시대는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누구에게 얼마를 얼마나 빌려줄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국가 간 협력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측이 협력함으로써 동등하게 이익을 얻는 보다 균형 잡힌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멀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경제적 변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점의 물건 가격,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지, 심지어 국가 간의 관계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전 세계는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년간 세계 경제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 세계가 서로 배우고 더 나은 협력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요즘 세계 무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국가들의 파트너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우방을 확보하고 전 세계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투자를 위해 모두가 중국을 찾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이를 제때에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모잠비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국가는 도로 건설에 심각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인 포스코가 들어왔습니다. 포스코는 단순히 들어와서 도로를 건설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엔지니어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주민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했으며 그들이 건설한 도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아스팔트를 깔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팀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매일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날짜에 프로젝트를 끝냈고 도로의 품질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모잠비크 국민들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인들과 함께 일해서 좋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가 도로 공사를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 모잠비크는 한국을 믿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시설을 건설하는 4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엄청난 신뢰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친구를 사귀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우디는 특히 선박 건조와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우디는 해군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자체 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협력할까 고민하다가 한국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함대 증강을 도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우디가 이 첨단 장비 중 일부를 직접 제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꺼이 돕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을 원하는 국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이 돋보이는 이유는 다른 국가와 진정으로 협력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들어와서 일만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지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현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다른 멋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바닷물을 깨끗한 식수로 바꾸는데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담수가 부족한 국가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군사 기술로도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한국의 탱크, 함정 및 기타 방위 장비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 않고 잘 작동하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와 협력할 때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고 공장을 설립해 해당 국가가 직접 장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당 국가의 자립을 돕는데 이는 많은 국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가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할 때는 단순히 도로나 배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정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에서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제 시간에 완료되고 잘 작동하며 진행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은 새로운 철도 시스템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낡은 철로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첨단 철도입니다. 한국 팀은 단순히 철도를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근로자들에게 철도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귀국한 후에도 필리핀은 훌륭한 새 교통 시스템과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K-팝과 한국 드라마만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인기가 높긴 하지만요. 이제 사람들은 한국을 떠올릴 때 첨단 기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수준 높은 인프라도 함께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확대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입찰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혁신과 전문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점은 한국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쟁 후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현명한 계획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경제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발전과 성장을 원하는 다른 국가들과 그들이 배운 교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 상승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국이 성공 공식을 찾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지식을 공유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한국은 전 세계의 우방과 동맹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한국은 요즘 세계 무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죠.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우디는 군사 장비를 대부분 미국에 의존했었죠. 하지만 최근엔 새로운 옵션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서방 국가로부터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한국과 협력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한국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수처리 플랜트나 선박 건조와 같은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심지어 사우디에 공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파트너, 즉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스스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입니다. 한편 중국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중국에서 자금을 철수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다른 나라, 특히 아프리카에 제공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곳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도로 몇 개 건설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제 시간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고품질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모잠비크는 한국에게 4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 프로젝트라는 더 큰 일을 맡겼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이 한국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고 다른 나라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한국의 스타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인프라,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다는 평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돈을 퍼붓고 큰 약속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성공을 걱정하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세계 무대에서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대신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국가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파트너십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서도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이를 기꺼이 도와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완제품만 판매하려는 국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각국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정수장을 건설하고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고 공장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한국 기업들은 직접 공사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공사를 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많은 우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를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도전과 경쟁이 존재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가만히 앉아서 한국의 독주를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기기 어려운 성공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지식을 공유하고 파트너의 성공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초강대국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많은 국가들이 신뢰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미들 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상호작용 방식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두 개의 초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와 아직 개발 중인 국가들 간의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더 많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파트너 국가에서 유학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인기를 얻게 되면서 문화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한국의 부상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꼭 가장 큰 나라나 부유한 나라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좋은 파트너가 되어 다른 나라를 진정으로 도우면서 국가 간 협력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접근 방식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모방하려고 할까요? 새로운 경쟁 방법을 찾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존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국은 신뢰할 수 있고 성장과 성공을 도와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방법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고무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 한국을 주목하세요. 한국은 도움이 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파트너를 진정으로 배려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낡은 권력 정치와는 다른 신선한 변화이며 어쩌면 미래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